네, 기분 좋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이분과 함께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세윤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세윤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이 드디어 85,000달러 가격 회복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 구간만 잘 지켜주면은 조금 더 긍정의 시나리오를 그려봐도 괜찮을지 비트코인 상황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굉장히 긍정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이전 분석에서 설명드렸었을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상승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는 굉장히 긍정적인 형태의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해보게 된다면은 일단 일본 기준으로서 현재 하락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락 채널을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고점 구간과 고점 구간을 연결을 하고요. 저점 구간을 평행한 보조 추세선을 연결을 했을 때 이런 식의 하락 채널의 형태로서 작도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강조를 드렸었냐? 상승 추세에서 사서 하락 추세에서 팔아라.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일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을 때 매수를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현재도 굉장히 긍정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긍정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냐? 일봉 말고 하위 시간봉인 4시간봉으로 내려가서 살펴보았을 때 이 기울기가 강화된 하락 채널이 또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기울기가 강화됐다는 말은 이 현재 일봉에서 보았었던 이 하락 추세보다 기울기가 강화된, 즉 낙폭이 강화된 하락 채널의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하락 추세선을 작도를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이런 식의 혹은 이런 식의 형태로 하락 추세선이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이 4시간봉에서 상승 반전형 패턴인 상승 삼각형 패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와 주었었는데 이 패턴을 이제 제가 그어보도록 할게요. 저점과 고점, 그 다음에 다음 저점을 연결해 보았을 때 이런 상승 삼각형 패턴이 등장을 해 주었었어요. 근데 어제 새벽 정도 구간에 이 상담 구간의 저항 구간, 수평 저항선 구간이 가격대가 85.3K였는데 85.3K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었고요. 현재는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기대치가 높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이 상승 관점이 깨지는 구간은 언제냐? 85.3K 구간 돌파하고 나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이 85.3K 구간을 재차 이탈이 나와주면서 현재 지금 상승 추세선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상승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추세선을 그었을 때 나오는 선인데 이 상승 추세선 하단부를 같이 이탈하는 경우가 나와주지 않는 한 상승 시그널의 형태는 유지된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4시간봉의 이동평균선을 켜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선의 색깔을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파란색이 22동평균선, 주황색이 60이동평균선, 보라색이 120이동평균선, 검정색이 240이동평균선이고요. 지금은 이제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2동평균선을 제외한 역배열에 가까운 형태예요. 역배열이라는 건 뭐냐? 상방압보다 하방압이 강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전에 상승 추세는 22동 평균선 위에서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때 나와준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역배열인데 가격이 22동 평균선보다 위에서 상방 기울기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 상승 추세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22동 평균선은 단기 추세이고 지금은 중기, 장기, 중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하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가격이 242동 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 평균선들을 이제 골든 크로스 위로 가격이 뚫어줬어요. 그리고 단기 이동 평균선인 22동 평균선이 지금 나머지 이동 평균선들을 골든 크로스 해주려고 올라와 주고 있죠. 이 말은 즉슨 지금 단기적 혹은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가격이 조정이 나와 주었을 때, 하락 조정이 나와 주었을 때 밑에 구간에 있는 120, 60, 22동 평균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22동 평균선이 상방으로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상단 쪽에 존재하고 있는 이 242동 평균선 구간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현재는 지금 가격대가 89.8K 정도 구간인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내려와 줄 거예요. 하방 기울기 때문에. 따라서 89.4K 혹은 3K 정도 구간에서 저항 구간을 형성을 해줄 것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저항 구간에서의 저항 유무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지지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부터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우리가 특징 있게 봐야 되는 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스캐너 포차 코인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가 있었던 리플, 그리고 룸 네트워크, 이더리움까지 모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코인으로 리플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리플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 SEC의 항소 이슈 이후에 갑작스럽게 10%대 반등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금 다시는 약간 조금 상승을 만회하긴 했는데 지금 구간에서 다시 리플이 또 기회를 주는 걸까요? 근데 일단 리플의 상승 이슈라고 한다면은 어제 이제 저녁에 나와준 이슈인데 이제 리플 XRP의 CEO인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이 SEC가 곧 이 소송을 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따라서 그걸로 인한 상승세가 나와 주었었고 지금 현재 차트 상황은 어떤지가 중요한데 일단 SEC의 오피셜한 입장은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언급으로 인한 상승이 나와 주었지만은 추후에 다시 SEC에서 오피셜한 입장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취하 관련해서 입장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재차 한번 슈팅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현재 XRP의 이제 차트 상황은 어떤지 차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봉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상승 채널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상승 채널은 저점과 저점을 이은 상승 추세선을 작도를 먼저 하고요. 이거와 평행한 선을 이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형성이 되는데 현재 주봉상으로 상승 채널이 유지 중이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 일봉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현재 지금 저점과 고점 구간을 일정하게 지지 나와주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이 진행 중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박스권의 형태는 어디냐? 이 저점 구간, 제일 보수적으로 그었을 때 가격대는 2,875원 정도 구간이고요. 상단 저항 구간은 5,000원 정도로 잡아볼 수가 있는데 이 꼬리와 이전 꼬리들 사이에 약간 이격도가 벌어져 있죠. 따라서 저점 구간 수평 지지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매물대 2,875원에서 효과적인 수평 지지선의 구간은 3,060원 정도 선에 설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구간에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인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 이후 가격이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추가 상승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XRP도 마찬가지로 하위 시간봉인 4시간봉으로 내려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하고 고점과 고점을 이제 평행하게 그었을 때 나와주는 상승 채널, 즉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전 고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3,930원 정도 구간까지 상승이 예상되겠고요. 이쪽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인 이쪽 구간 혹은 전고점 구간인 4,500원 구간까지도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모습의 차트이다라는 점을 설명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채널 하단에 딱 지지를 받고 올라서는 모습을 같이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니까 XRP도 여러분들 집중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체크했던 코인이 룸 네트워크였죠. 일단 최근에 이틀 전이었던 것 같아요. 빗썸과 업비트에서는 지금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상황인데 최근에 좀 변동성이 나와서 특징 코인으로 셀렉을 해주셨을까요? 네, 특징 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업비트와 빗썸에서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있어요. 근데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격세가 이제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룸네트워크 유의 종목이면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쵸. 차트 상황에서는 뭐 어떤 이슈가 있을까 등등이 궁금하실까봐 제가 그거를 차트로서 풀어드리기 위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자,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룸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이제 상황이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일단 저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는 매물대 구간이라고 칭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저점 수평 지지선을 그어볼 수가 있겠고요. 수평 지지선 구간을 살짝 이탈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존의 하락 채널이 두 가지 정도의 형태가 있는데 확대해서 보여드리게 된다면은 일단 최고점 구간과 최고점 구간을 연결하였을 때 이런 식의 하락 채널의 형태가 존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강화된
낙폭이 확대된 형태의 이런 식의 하락 채널이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보수적인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 터치를 해주고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내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왜 윗꼬리를 말아내리면 안 좋느냐? 일단 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꼬리 구간들에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을 거예요. 그 물려있던 사람들에게 본전가를 줬으면은 그 물려있던 사람들이 룸 네트워크 더 가겠다 하고 홀딩을 지속하진 않아요. 대부분 본전가가 오게 되면은 나 이제 탈출 평단이 왔네? 여기서 팔아야겠다 하면서 매도세가 점점점 세집니다. 그래서 이제 윗꼬리를 단 캔들 패턴들이 나와주는 것인데 네. 현재는 어제자 캔들 패턴도 그렇고요. 이틀 전 캔들 패턴도 그렇고요. 윗꼬리를 굉장히 강하게 말아 내려주고 있는 형태예요. 따라서 오늘자 캔들 패턴이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 마감을 해주게 되면 모르겠지만은 현재 상황으로서 보았을 때에는 룸 네트워크 최근에 거래량도 많이 몰리고 좀 많이 올라와줬으니까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면서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네. 약간 부적합한 코인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만약 이 현재 구간을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 마감을 성공을 해주고 올라가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제자 캔들 패턴의 이제 꼬리 기준 매물대가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평 장선이 72.7원 정도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고 네. 72원 구간에 설정한 목표가는 말 그대로 목표가이지 나 2, 3%밖에 수익을 못 봤는데 지금 더 홀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설명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강한 유동성과 함께 시장에서 잠깐 반짝였던 종목이긴 하지만 현재 구간상 저항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신규 유입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코인들 여러분과 함께 분석 나눠보고 있는데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상담도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전화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실시간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 코인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로 이더리움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ETF 유입량만 놓고 보더라도 11거래일 연속으로 유출이 나오면서 일단 기관 쪽에서는 약간 뜨뜻미지근한 모습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네. 주가 자체도 사실 이번 불사이클 때 크게 상승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 좀 실망을 드렸던 코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요? 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다음 이제 알트코인 대장주라고들 많이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알트코인 대장주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이 올라갔을 때도 이더리움은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차트는 그러면 어떤 상황일지를 한번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방송에 출연을 하였을 당시에 관심 종목으로서 일단 추천을 드렸었던 코인이에요. 이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했었던 이유는 최근에 하락이 많이 나와주었었던 모습이지만 지금 삼각 수렴으로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 기술적 반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 종목으로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어제 이제 이더리움이 이 삼각 수렴 상방을 돌파를 해주면서 응축 구간을 상단으로 돌파를 해주면서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나왔다라고 봐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었던 300만, 3만 5천 원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실패해준 모습이고요. 오늘자 캔들 패턴도 추가 상승이 나와주었었지만 돌파를 실패를 하고 현재 윗꼬리를 당 상태로 음봉형 캔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에는 약간 위험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현재는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을 높여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또 작도로서 그어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상승 채널을 또 형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저항을 받아주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겠지만 이전 기존의 이 저항 구간 매물대로 형성을 했었던 288만 8천 원 선이라거나 아니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터치를 해주게 되면서 이쪽 구간에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현재 하락세가 강하기에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는 건 무리이겠지만은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특징 코인으로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상승 때 사실 강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아쉬움이 남았던 상황인데 현재 구간도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코인들 먼저 분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관점에서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여러분과 같이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코인 상담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